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또다시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독자님들 실내 환기 잘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네요. 늘 이맘때쯤이면 새해 맞이 가족여행을 떠나곤 했었는데 올해는 가지 못하네요. 남편과 제가 직장생활에 찌들어 살다가 한 해를 정신없이 보내고 아쉬운 마음에 시작했던 건데 아들과 딸과도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제게는 참 의미가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4년 전에도 그랬었죠. 둘 다 대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에게 연말이 가까워지면 닥달을 했습니다. 시간을 비우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여행을 갈 계획인지 미리 말해줘야 했습니다. 매년마다 가곤 했던 가족여행이었지만 저희 애들이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으로 이왕이면 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갈수록 가족들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의 기호에 맞게 여행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저희 애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은 꼭 가족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어요. 주로 해맞이 명소를 찾아다녔고 1월 1일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일부러 피했고 주로 그 다음날 해맞이 보러 다녔습니다. 기록 사진을 찍는 것처럼 매해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해를 바라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잘 저장해 두었었죠. 저와 남편은 이 시간이 참 소중했고 귀했습니다. 또 1년을 각자 자기 생활 속에 빠져서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러다가 문득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완전 독립을 하게 되면 이런 시간도 나누기 어려울 테니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가족만의 오붓한 시간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언제나 못마땅하게 여기던 시누이가 있었어요. 매년마다 여행을 가면서도 한 번도 함께 가자고 하지 않는다면서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런 시누이에게 말했었죠. 1년에 딱 한 번 서로 시간 맞춰서 가는 가족여행이야.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애들과도 진솔한 얘기도 나눌 수도 있고 평생을 두고 추억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여행이지. 너는 낄 생각 마. 남편은 시누이에게 잘 알아듣게 말을 했었죠. 그래도 자꾸 저에게 가족여행을 자기네와 함께 가면 안 되냐고 보챘어요. 저는 솔직히 바로 싫다고 말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자고 함께 가자고 하지 않는 것으로 싫다는 표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함께 가고 싶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그러는 시누이를 떼어놓으려고 일부러 한 달 전부터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서도 저와 제 아이들에게 함가라고 했었죠. 하지만 마음이 약한 저에게 시누이가 이번 해맞이 여행은 어디로 갈 거냐면서 함께 가고 싶다고 줄기차게 그러는데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싫어하는데 매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시누이 부부랑 함께 여행을 간 적은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온전히 우리 애들한테 집중하고 싶어서 하는 여행인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숙소를 구하기가 영 어려웠던 터라서 겨우 넓은 방이 원룸인 펜션을 예약했었는데 시누이네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 근처에 있는 숙소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바로 도착해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4시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누이 부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이가 좋아서 오붓하게 둘만의 여행을 잘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쩌다 한번 애써 시간 맞춰서 가는 저의 가족여행에 끼어서 가려고만 했어요. 시누이 남편이 전날 늦게까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연차를 내고 일을 마무리하느라 퇴근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잠을 3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다고 했어요. 시누이도 집을 나서서 여행 갈 생각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고요. 저희 가족은 여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잠을 충분히 미리 자둬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전날에 일찌감치 애들과 함께 모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으로 가족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저와 남편과 애들과 함께 보는 장복이라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저도 긴축제정은 하지 않습니다. 각자 먹고 싶은 군것질거리나 음료수 등을 마음껏 사도록 했어요.
장시간을 운전을 하면서 수고를 할 남편에게도 그날만큼은 좋아하는 육포를 마음껏 사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죠. 그리고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애들을 위해서 고기도 넉넉히 사면 조기 식료품으로 서너 박스가 가득 찼어요. 여행지 숙소만 제가 정해서 서로 의견이 맞기만 하면 나머지는 제 아이들이 모두 여행 동선을 짜고 맛집도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편이 운전의 동선을 생각해서 여행의 순서를 정하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 계획을 계략적으로 미리 세웠어요. 그리고 알아서 각자 자기 짐을 간단히 싸고 일찍 미리 잠을 자두었어요. 신우는 생각보다 일찍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왔었고 그렇게 함께 호미곶으로 떠났습니다. 운전하는 남편을 위해서 애들의 남편이 좋아하는 송가인 노래를 틀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즐겁게 하면서 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휴게소 투어를 하면서 늘상 빼놓지 않고 사서 먹는 아들이 좋아하는 호두과자와 딸이 좋아하는 소떡소떡을 사서 먹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의 다 도착할 무렵에 문제가 생겼어요. 평소에도 체력이 강하지 못했던 신우이가 한숨도 자지 않고 떠나온 탓에 차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호미곶에 도착했는데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은 차에서 눈 좀 붙이겠다며 해돋이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희 가족끼리만 열심히 사진도 찍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차 속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호미곶 해맞이 광장을 둘러보며 포토존인 상생의 손앞에서 한참을 사진을 찍어댔고 그 광경에 취해서 애들도 오기를 참 잘했다며 감탄을 했습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남편은 연신 2021년 새해에 또 한 번의 촉거리를 남기기 위해 열심히 저와 애들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자고 있는 신우이에게 이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자느라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신우이 남편이 전화를 받긴 했지만 신우이 혼자서 두고 올 수 없다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보면 될 테니 좋은 시간 즐기다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 가족끼리만 일출도 보면서 여유있게 해맞이 광장의 주변도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찍어주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신우이네가 깨어나면 전화 연락이 오겠거니 싶어서 그냥 따로 연락하지 않고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포항물회를 먹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었는지 신우이네 부부는 그때까지도 차 속에서 잠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숙소로 빨리 가서 휴식을 취하자고 해서 물었어요. 숙소는 예약해 두었는지를요. 그런데 그때서야 어이없게도 숙소를 예약할 곳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숙소는 따로 알아본다더니 저희만 믿고 있었던 눈치였어요. 저희도 숙소를 구하기 힘들어서 아쉬운 대로 원룸을 구했었는데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일단 저희 숙소로 가서 오늘 하루는 휴식을 취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묵을 숙소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원룸이어도 복층이 넉넉한 사이즈여서 다행이었어요. 남자들 먼저 욕실에서 씻고 복층에서 잠이 들었고 저와 신우의 딸은 아래층에서 한숨씩 자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계획에 따라 유명 맛집에서 대게를 먹으러 숙소에서 막 나오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숙소로 들어오는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신우의 그중에 한 아줌마와 서로 아는 얼굴인 듯이 마주치고는 놀라더군요. 진이 언니, 맞죠? 진이 언니. 하나도 안 변했네. 성미? 그러다가 남편과 얼굴이 딱 마주치더니 엄청 당황했습니다. 신우이도 순간 저희 눈치를 살짝 살피는가 싶더니 그 아줌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오빠랑 언니도 있어. 진이 언니 잘 지냈어요? 한 번씩 궁금했는데 여기서 만나네? 라고 하는데 남편이 굉장히 어색한 얼굴로 진이 언니란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어서 이상했습니다. 신우이가 진이 언니라고 부르는 여자는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신우이에게 그러더라고요. 여기 친구들이랑 놀러 왔는데 여기 묵나 보네? 여기에 하루만 묵을 거예요. 지금은 저녁 식사하러 나갈 참이고요. 그래, 식사 잘하고 와. 반갑네. 라고 하고는 제 남편을 흘낏 보고는 어색하게 지나쳤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웃집에 친하게 살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별 생각도 없이 죽도시장에 가서 대게 맛집이란 곳을 찾아갔는데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고 대기 순번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싸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며 기대했었던 곳인데 참 아쉬웠었죠. 할 수 없이 찐 대게를 포장 주문했고 회를 조금 사서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 도중에 신우이는 갑자기 잠깐 남편이랑 펜션 주변을 산책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함께 들어왔는데 남편이 유독 말수가 적더라고요. 그때는 전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을 좋아했던 남편인데 깨작거리며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도 이상했고 대화에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아서 왜 그러지 싶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남편이 차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신우도 바람 쐬고 오겠다며 나갔어요. 올레들은 핸드폰 쳐다보며 수그리하고 있었고요. 신우는 남편과 할 말도 없이 머쓱하게 TV 쳐다보고 있기도 불편해서 저도 남편 따라서 밖이 추워도 산책은 할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남편이 보이지 않자 무드등이 켜져 있는 펜션 뒷뜰로 가봤어요. 거기는 야외 바베큐장이 있었는데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칸막이가 되어 있었어요. 구경할 겸 해서 들어갔는데 남편과 신우이 그리고 어떤 여자와 함께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꽤나 심각한 대화인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숨죽이고 옆칸에서 잠깐 들었어요. 진이 언니, 오해는 하지 말아요. 오빠가 일부러 언니를 배신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오빠는 언니가 오빠를 떠난 줄 알았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잠깐 삐져서 연락을 몇 달 안 했다고 떠난 줄 알다니. 갑자기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섭섭했어. 그런 그 여자에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암튼 옛날 일이지만 내가 미안했다. 나는 어쨌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한 거였고 오랫동안 나 때문에 상처받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더니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리고 신우이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이 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나도 오빠가 진이 언니랑 결혼한 줄 알고 정말 좋아했어. 우리 엄마하고 아빠도 그랬었고 그런데 엉뚱하게 딴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오빠가 결혼한다길래 나도 얼마나 놀랐는데. 그런데 어쩌겠어. 인연이 안 닿아서 그런 걸. 신우이는 그 진이란 여자에게 무척이나 쩔쩔매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정말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앞에 나서지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오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무도 사귀지 않고 혼자서 살아왔다더군요. 그리고 꼭 한번 묻고 싶었고 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딴 여자와 결혼했으며 우리에게는 아이가 있었다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괜찮았는데 한동안 꽤 힘들었다면서 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 여자에게 신우이는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우연찮게 만난 것도 다 서로 마음의 정리를 잘 하라는 하늘의 뜻 같네. 진이 언니, 나랑 친하게 지냈으니까 내게라도 말하지 그랬어. 그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으로 나랑 연락하면서 지내세? 그런 신우에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 동생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몰랐던 얘기를 들어서 놀랍기도 하지만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어디에 살든지 잘 살기를 바랄게. 그러자 신우이가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오빠, 뭐가 그렇게 급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시간도 많은데 그동안 살아온 얘기나 더 듣지 않고서. 그래서 저는 조용히 거기를 빠져나와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곧이어 돌아왔고요. 그리고 평상시대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모른 채 했습니다. 별로 반가운 스토리도 아니었고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여자한테 붙어서 함께 있는 신우이는 좀 달갑지 않았습니다. 뭐 하자는 소리인지
눈치껏 대충 할 얘기만 하고 올 것이지 밤이 늦도록 함께 얘기하느라 그 추운 곳에서 한참을 있다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언니, 진이 언니 하면서 통하는 것 같았고 그러는 신우이가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자식도 없이 전업주부로만 지내는 신우이가 혼자 살고 있다던 그 옛날 남편의 전 애인과 내 옆에서 연락하고 친하게 지낸다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런지는 몰라도 느닷없이 신우이는 그 진이란 여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자며 신우이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신우이 남편은 싫다고 하면서 둘이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진이란 여자들 숙소는 같은 펜션이라도 방이 2개짜리여서 합류를 한다면 방 하나를 내어준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는 신우이를 남편이 긋고 말렸고 신우이 남편도 생판 모르는 아줌마들 틈에서 신우이 남편 혼자서 무슨 재미로 함께 다니냐며 마다했습니다. 저도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우리 가족여행에 따라오려고 애를 쓰더니 그 진유란 여자를 보자마자 그쪽에 찰떡처럼 달라붙으려는 심산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한번 모른 체 하기로 한 것이니 두고 볼 참이었어요. 그러는 여동생이 보기 싫었는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해. 우린 예정대로 내일 아침 식사만 하고 바로 여기를 나설 테니까. 라고 했더니 신우이 부부가 나가서 한참을 있다가 와서는 진유란 여자네 무리들과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신우이를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출을 보지 못했던 신우이 부부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사 해수욕장에서 멋있는 오래된 고난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우습게도 그 여자 무리 아줌마들도 함께 뒤따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반갑게 신우이랑 그 여자랑 휘낙낙거리며 사진도 찍고 찍어주며 신나게 놀고 자빠졌더라고요. 뻔히 신우이가 장사 해수욕장으로 일출 보러 간다고 해서 그 아줌마들이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사진 찍기 좋아하는 남편에게 속도 없이 그쪽 아줌마들과 함께 사진 찍어달라고 했고 우리 단체 사진도 그쪽 아줌마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우리 애들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고 아름다운 일출 광경에만 몰두하려고 했습니다. 눈이 시립도록 붉은 해의 기운과 금빛 물결이 애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공간에 불청객이 조금 아쉬웠어요. 신우이는 무슨 생각으로 불렀는지 조금 괘씸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들과 사진 찍으며 놀고 자빠져 있는 신우이를 놔두고서 집에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숙소로 먼저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있으니 신우이가 돌아왔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 신우이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뒤뜰로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 그 진희 언니란 분이 오빠의 옛날 애인이었죠? 네? 오빠가 말해줬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나 모르게 두 사람이 만나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지만 그렇게 나와 오빠 앞에서 눈꼴 사납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지 그래요? 우리 소중하고 신성한 가족여행에 꼭 그런 불청객을 드려야 했어요? 아가씨가 이러니까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함께 여행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분 나쁘니까 그 여자가 어떤 일로든 오빠와 내가 엮이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가씨랑 절대로 여행을 함께 할 생각은 없으니까 함께 따라오겠다고 떼쓰지도 말고요. 갑작스런 말에 눈만 꿈뻑거리고 말을 잇지 못하는데 그러는 아가씨한테 쐐기를 다시 박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아가씨를 이래도 저래도 봐줄 거라는 착각은 하진 않겠죠?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 여자를 거론하기라도 하는 날엔 아가씨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까발려버리겠어요. 아시겠죠? 라고 협박 비스무리하게 했습니다. 아가씨는 결혼까지 생각해서 2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남자와 헤어지고 지금의 서방님을 만난 거였거든요. 그걸 서방님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고요. 아가씨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숨긴 거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극약 처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천방지축으로 어떤 속없는 짓거리를 할지 몰랐기 때문에 하는 수 없었습니다. 뜻밖의 제 말에 무서웠는지 대꾸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신우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신우이는 그 여자의 무리와 함께 남은 여행을 즐겼고 저도 저희 가족끼리 즐거운 여행으로 마무리했었지만 그대로는 남편이나 신우이 입에서 그 여자에 대한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끝까지 모른 척했고 남편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신우이한테 들어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인데 굳이 터뜨려서 골마 터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만 신우이가 입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남편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간 남편이 말을 꺼내면 그때서야 알고 있었노라고 말해줄 참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제가 이상한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건강하세요.